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2250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P2P 금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에는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P2P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은행을 찾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희소식이었는데요. 이런 장점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P2P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것이겠죠. 최근 각종 사고가 터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부실 대출과 횡령, 과대 광고 등이 문제였습니다. 또 금융당국도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지 못해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P2P 대출의 여러 긍정적인 면들이 일부 업체의 부실과 경영난 등으로 인해 희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전국 주택 거래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강동, 송파의 주택 거래량은 70%나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고 이어 대출 및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경기를 놓고 침체기다, 아니다, 다시 올라간다 라는 등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3년 내 주택업계에 퍼펙트 스톰이 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 하반기 금리 인상, 가계부채발 경제 위기론,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등으로 인해 하반기의 주택시장은 위축을 넘어 퍼펙트 스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견된다고 합니다. 한번 귀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아주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기억하시죠? 22조 원의 혈세가 들어간 거대 사업이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벌어진 사업이라는 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한국형 녹색 뉴딜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녹차라떼 등 혈세를 늘려 환경을 파괴한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그간 4대강을 비롯한 하천 물관리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각종 물관리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강 주변 내 시설 관리를 국토부가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관리는 환경부, 주변 시설 관리는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환경부는 오는 10월에 낙동강 등 4대강의 녹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한 보를 개방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국토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원에 대한 체계에서는 수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양부채 중복 사업으로 인해 한 해 3조 7천억 원의 혈세가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부처로 업무가 분리된 이유는 법안 통과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요. 22조 원을 들인 환경 파기 사업 역시 첫 단추를 잘못 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끝까지 애를 먹이고 있는데요. 어제 3년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런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배웠으면 합니다. 아주경제 주간브리핑입니다.